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인데요. 조금 어렵지만 재미있는 지식국밥입니다. 왜 하필 국밥일까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밥을 먹는 방법이 밥을 국에 말아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그냥 편하게 드시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첫 지식국밥 주제는 막스의 사상입니다. 벌써 어렵습니까? 1999년 영국 BBC가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상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2위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고 1위는 칼 막스였다고 하지요. 1000년 이래 최고의 사상가 칼 막스의 대표작이 바로 자본론입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 대립이 격심한 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는 한동안 금소로 지정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지식국밥 코너에서는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굉장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저자 임승수 작가와 함께 막스의 사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예. 마지막이 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써가지고 먹고 사는 임승수라고 합니다. 예. 고상한 말로 작가라고 하지요. 주로 마르크스주의라든지 사회과학 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눈은 뜨시고 저를 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선 어디에 둬야 될지 이제 알겠습니다. 예, 저를 보셔야죠. 작가. 보니까 공학을 전공하신 것 같던데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막스 자본론에 굳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공대 출신들이 보통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이 그랬어요. 단순하고 무식하다. 예. 제가 좀 열받더라고요. 나도 나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대학교 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읽는 책 중에 마르크스 자본론이 있더라고요. 예. 일부러 그래서 찾아 읽어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려워가지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네. 꼭 이해해야지 내가 뭔가 똑똑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예. 제대로 공부를 해봤는데 그때는 또 이해가 돼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빈부격차 문제를 갖다가 네. 너무 이게 수학적으로 막 제가 공대 출신이니까 예. 수학으로 증명해 놓으니까 이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오.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셨군요. 완전 바뀌어서 책 하나 잘못 읽어가지고. 근데 막스니 자본론이 하면 왠지 브론시하는 풍토에 우리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란 말은 아주 써서도 안 될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선입견을 깨주시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막스 자본론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예. 예. 그 마르크스 자본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 문제예요. 네. 보통 사람들은 빈부격차 문제를 얘기하면 능력의 차이부터 얘기하잖아요. 예. 능력이 많으면은 수입이 많고 능력이 좀 떨어지면 수입이 적다. 네. 그런데 사실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빈부격차 문제를 보면 과연 이 어마어마한 빈부격차를 뭐라고 해야 될까? 단순한 능력의 차이로만 설명할 수 있느냐? 네. 마르크스는 사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네. 결국에 시간을 빼앗는 그 구조 자체가 시간 빼앗기, 시간 도둑질이 빈부격차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도둑질이라. 예. 굉장히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시간을 빼앗기는 자는 가난해지고 시간을 빼앗는 자는 부자가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메커니즘이 성립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노동자와 자본가 간에 우리는 보통 노동자가 임금을 받으면 그 임금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한 만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한 만큼 보통 받는다. 예. 시급, 월급, 연봉 이래가지고 시간 단위로 받잖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시급 2만 원짜리 일을 하면은 5시간 일하면 10만 원을 받고.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한 만큼 받는다는 것이 착각이다.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이 받는 임금은 일한 것보다 훨씬 작다. 그렇다면은 임금이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될 수 없고 그거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하고 일당으로 8만 원을 받는다. 네. 그러면은 1시간에 1만 원 계약을 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노동자가 출근해 가지고 8시간 일하면서 창출하는 가치는
8만 원이 아니라 16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단순히 그 창출한 가치 중에 8만 원만을 임금으로 받게 된다면 사실 나는 8시간 일을 출근해서 일을 했지만 내가 지급받은 그 일당은 4만 원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바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구조가 생긴다라고 마르크스는 얘기한 거죠. 근데 그런 대로 말을 그렇게 푼다면요. 그 노동자가 만든 가치 전체를 다 노동자의 임금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 그러면 누가 돈을 투자하고 누가 공장을 만듭니까? 자본가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 구조에서 자본가가 가져가는 몫이 바로 노동자가 임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추가분. 그러니까 내가 아까 16만 원어치의 가치를 창출했지만 4시간, 8시간 일해서 그중에서 그 4시간만 일하면서 8만 원을 받으면 이제 8만 원이 남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윤이 된다. 이윤이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4시간씩 이제 자본가는 챙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본가들한테 가져가는 돈 이런 거를 막스는 착취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한 명당 4시간씩 자본가는 총 400시간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착취가 발생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가 발생하냐면 노동자가 받는 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것을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것이라면 도대체 임금은 뭐냐 그 이거죠. 임금이 뭐죠 그러면 노동의 대가가 그 아니라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은 막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력의 대가다.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노동력의 대가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은 예.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이다. 이것도 좀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어렵네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노예제 사회를 생각을 해보죠. 노예제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노예 100명을 거느리고 있으면 네. 그 노예 100명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자린고비여가지고 한 명당 하루에 쌀 한 톨씩만 지급을 하면 예. 저는 쌀 100톨로 노예 100명을 거느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뭐 일주일 한 달 정도를 노예를 부려 먹으면 다 노예들이 굶어 죽겠죠. 그러면 제가 계속 노예를 부려 먹으면서 거기서 이윤을 소위 말하는 남는 것을 남기려면 예. 최소한 노예들을 먹고 살게는 살만하게 해줘야 된다. 예. 예. 그리고 봉건 사회에서도 그래요. 지주나 영주가 농노 소작인한테 보통 거기 농노 소작인이 농사진 거의 절반을 가져가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만약 자린고비고 좀 심보가 못 돼서 90%를 가져가면 그 농민들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거나 도망가거나 죽겠죠. 예. 그러면 내가 지대를 계속 수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대를 계속 수치하려면 최소한 그 농민 가족이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된다가 절반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네. 자기가 창출한 그 노동의 가치와는 상관이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노동력이 재생산돼서 이 일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아이를 키워놔서 그 아이가 나를 대신해서 노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생계비를 주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돈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마 그거 질문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맞나요? 그 뭐냐면은 노동자들마다 임금 격차가 크고 막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한 거죠?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생계비를 유지할 만큼의 돈이라고 표현한다면 예. 객관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계 유지비가 다르고 그렇죠. 또 국가와 사회마다 생각하는 생계 유지비가 다르잖아요. 나라마다도 다르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 임금 격차도 격차가 제법 크고. 크고. 그러니까 생계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가지고서야 이거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이게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다든지 네. 그러면 임금 협상을 통해서 임금 좀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그래서 노동자가 세죠 노동조합이. 예. 아니면은 내가 특별한 뭐 기술이라든지 자격증이 있게 되면 그 또 이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력 자체의 수가 이제 제한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협상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소위 말하는 최저 생계비 이상 끌어올릴 수가 있지만 노동조합도 결성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뭔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최저 생계비 수준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연명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물론 협상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마르크스는 생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일한 만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갈 만큼 그렇죠. 돈을 받고 물론 있다. 협상력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제 자본가를 대변하는 것 같은데요. 이미 확실하게 대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요? 제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막스는 자본가가 회사를 운영하는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해 간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 회사를 운영하는 일도 만만찮은 일 아닙니까? 이유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노력, 그러니까 경영 노동의 대가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데 네. 사실 지금의 문제 제기는 꼭 막스의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본주의적 논리 안에서도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 요즘 기업들을 보면은 대주주가 따로 있고 대주주들이 직접 경영을 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 가지고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경영 노동에 대한 대가가 이윤이 된다면 사실 그 경영을 수행한 그 전문 경영인이 CEO? 이윤을 다 가져야겠죠. CEO가. 예.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사람들은 정해진 보수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적 논리 안에서도 경영 노동이 곧 이윤을 가져갈 명분이 되진 않아요. 근데 거대한 부를 축적한 자본가들 보면요, 이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들이 많아요.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빌 게이츠나 또는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까지 내면서 부자가 됐잖아요. 예. 그런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대가가 아니냐 뭐 네. 이렇게들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의 개발팀장을 하면서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서는 이제 뭔가를 했다면 그분들은 거대한 부를 축적한다기보다는 월급을 계속 받고 계실 거예요. 성과급을 좀 더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누리는 부는 그 아이디어 자체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을 거느리고 있다면 그 마르크스의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한 명당 1시간씩만을 뺏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10만 시간이 자기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마르크스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본가가 이윤을 가져가는 명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막스는 이것을 이제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보았나요? 그러면 이게 불평등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르크스가 예. 결국에 이 자본가가 그 어마어마한 이윤을 가져가게 되는 명분이 뭐냐 했을 때 네. 결국엔 소유권이라고 했어요. 아 소유권.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딱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것도 역시 아까처럼 역사적으로 좀 고찰하게 되면 우리에게 좀 떠오르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제 사회 같은 경우는 노예 주인이 노예를 착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예한테 최소한 생계거리만 주고 남은 것을 노예가 열심히 이런 거 다 자기 거로 가질 수 있는 명분이 노예가 노예 주인의 소유물이기 네.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그 소유권 그랬죠. 관계에서. 예. 그리고 농노 소작인이 영주 지주에게 착취당하는 수 있는 명분도 영주 지주가 소유한 거대한 농지가 바로 그 영주 지주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절반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죠.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본가가 노동자에게는 적당한 수준의 임금만 지급하고 남은 것을 자신이 다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은 사실은 이 회사와 기업이 나의 소유물이라는 그 소유권 자체에서 그러한 차별과 불평등을 명분화시켜주는 게 나온다라고 마르크스는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 소유가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되면 예. 인정되잖아요 지금. 예. 그 이제 비용을 제하고 나면 노동자들한테 생계비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이제 이윤이 된다는 소리인데 합법적 권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본주의적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그래서의 합법이 약간-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노예제 사회에서는 예. 노예를 착취하는 게 합법이듯이. 합법이듯이. 좀 너무 나갔나요? 아니요. 근데 아니 저는 뭐 굉장히 재밌어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자본가가 자신이 이제 땅도 있고 예. 또 공장도 투자해서 만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만든 회사인데 이윤을 좀 가져가는 건 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도 네.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자본주의 논리에서만 보면 이 모든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네.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 주인이 노예를 착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할 게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을 조금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약간 네. 좀 거리를 두고 보기 위해서는 이 마르크스주의적 이론적 틀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자본가인데 이 제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이윤을 뽑아냈어요. 네. 그래서 이 이윤을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해서 거기서 추가 이윤을 얻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소유한 그 공장 기업에서 뽑아낸 이윤 자체가 나의 소유라기보다는 예. 노동자로부터 빼앗은 시간의 축적물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모든 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순수하게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네. 다 사회적 부다라고 마르크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부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제 차곡차곡 쌓인 거다. 그러니까 타인의 노동이 뭐 축적된 결과물이다. 뭐 이렇게들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네. 보면은 이 그 지금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제국주의 어떤 그런 시대에 네. 식민지로부터 많이 초과 뺏어왔죠. 수탈한 예. 그런 것에 기반을 두고 지금 이제 성장을 해온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본주의 자체가 이제 축적되어 있는 그 타인의 노동을 착취해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르크스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개인의 뛰어난 아이디어가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예, 뭐 예. 이윤이 이제 자본가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은가. 한마디로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노동자를 이제 쥐어짜고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데서 늘 사회적 문제가 또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적절하게 조절되기도 하고 또 이 뭐 복지라는 예. 이름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논리 그대로만 운영됐다면 이 사회가 아마 유지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막 소년 노동시키고 16시간씩 일 시키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문제를 발견하면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법들이 막 생기고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의 생계비는 해줘야 된다는 최저임금도 생기고 예. 그리고 막 이런 식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들이 생기고 노동조합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복지라든지 공공 부분이 확대되면서 이런 사회주의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데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 죽고 나가서도 한참이 지났는데 지금 뭐 사회주의의 사자도 어디 보이냐 몇몇 나라 뭐 빼들고 빼고 그런데 그게 많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도 뭐 잘 아시겠지만 혼합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사회주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라든지 공공교육 시스템은 자본주의 아니란 말이에요. 돈 낸 만큼 뭐 가르치고 이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통계가 있어요. 국민 부담률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그게 네. 어떤 통계냐면은 전체 우리나라 1년 동안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 GDP 중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정부가 세금이라든지 공공보험료 쪽으로 걷어서 그 영역에서 쓰는지를 통계적으로 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2022년에 29.7% 거의 30%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 중에 한 30%는 계획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돌아가고 있던 얘기예요. 예. 근데 우리보다 더 발전한 소위 말하는 북유럽 이런 나라들은 그게 50%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공공 부분이 확대되고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 불평등이 완화되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이게 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 구조가 있다 보니까 사회주의 하면 경기 일으키시는데 그러면서 이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려고 하면은 민영화 반대 이러시잖아요. 예.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그거 하면 바로 사회주의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그 사회주의가 현실에서의 가능한 방식은 예. 이제 이 자본주의 일색화에 대한 사회 속에서 사회주의적 요소 예.
특히나 이 복지 분야로 많이 나눠주고 또 그 부의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하는 요소들 이걸 다 사회주의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제가 이제 다음번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좋게 봐주셔서 또 나오게 된다면 예. 사실 지금 얘기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이 등장하고 있으면서 일자리 그러니까요. 문제가 격화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다 풀어내면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 안 불러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 요 정도로 시간이 주어진 시간대로 다 얘기가 벌써 다 된 거예요? 예, 아주 아,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옷까지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제 최근 신간입니다. 50에 있는 자본론. 잘 보이시나요? 예. 아, 제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금 예. 얘기한 얘기도 다 이 책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임승수 작가와 함께 이 경제학 고정 마르크스 자본론을 다뤄보았는데요. 이 다른 방송에서는 듣기 어려운 콘텐츠라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재미있는 지식국밥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